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4.75에서 5%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함께 공개한 점도표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로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2년 넘게 이어졌던 물가와의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남부의 핵심 경합주 조지아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격차가 종전보다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조지아 주립대와 함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조지아는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권자와 백인, 고령층에서 견고한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의 90% 이상, 백인 유권자 약 3분의 2, 65세 이상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고 백인 여성 유권자의 65%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1,007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등판한 이후 8월 조사에서 47%의 호감도를 기록하며 반짝 올랐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이번에는 44%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BC의 패드 설문조사는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가,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답은 41%였습니다. 앞서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교체돼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지난 7월 말에도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트럼프 승리를 점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6월에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 확률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바이든 승리 확률은 35%였습니다. 한편 증시에는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56%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리스 행정부보다 증시에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군용 창고를 무인기로 파괴했다고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km,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약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드론 공습은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공습 당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강렬한 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까지 감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공습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무기창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보안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한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에 의료계도 하루빨리 참여해달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니 일단 대화를 시작하라는 국민 마음을 따르자 정부와 야당도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유감이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 대표와의 비공개 만남 이후 전공의협의회는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공의들과 접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밥상 최대 화두가 의료 대란이었다며 사자 협의체 출범을 위해 여권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국회에선 다시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통과시키고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독자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 황제 조사와 모친 가석방, 정책과 인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 국정 영향력이 전방위적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흑역사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특검법도 또다시 본회의에 올립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에 야당의 재추천 요구 권한을 더한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낮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